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재임 2년간 퇴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여론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잇따라 거부권에 좌절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마저 국회로 되돌아가자 권력 사유화 논란마저 불거졌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 잼버리 파행에 이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국민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른바 이념 갈라치기의 재등장과 입틀막 논란으로 민심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와 도어 스태핑 중단에 이어 비판 언론을 겨냥해 방통위, 방심위, 검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총동원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여론의 분노는 거셌지만 대통령실은 느긋했습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은 조급증을 드러냈습니다. 의대생 증원에 대한 51분간의 대국민 담화, 관건 선거 논란에도 24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표심으로 드러난 민심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지난 2년의 퇴행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먼저 국정 쇄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적 쇄신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안보 라인을 제외한 대부분 수석급 참모들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소통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하겠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야당 대표와의 만남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만이자 불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형사 피의자지만 일단 이제 압승한 야당의 대표니까 만나서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 이런 식의 변화를 아마 불가피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서 재보궐 참패 후 국민은 늘 옳다며 국정 기조 변화를 예고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기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 단지 바꾸는 신용 몇 가지만 하는 정도로 그냥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이번엔 총선 전반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이남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 참패, 이렇게 보면 1년, 4년 전하고 비슷한 결과로도 보이는데요. 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21대 국회 구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의석수를 살펴보면요. 민주당과 비례정당이 175석, 국민의힘 계열정당이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그리고 개혁신당 등이 5석을 갖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성출 당시를 보면 민주당 계열이 180석,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계열이 103석, 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9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이었습니다. 의석 분포 자체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엔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단독 과반을 훌쩍 넘은 겁니다. 다르다 이거죠. 네, 야당이 이 정도로 압도적인 성과를 낸 적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변명은 더는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건데 지금 여당의 분위기, 당정 관계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부터 여당 내부에서는 패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를 새로 꾸려야 하고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도 뽑아야 됩니다. 여당의 수장이 바뀐 건 이준석 전 대표 이후 지금이 6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당정 관계가 변수인데 네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여당이 대신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만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당의 차기 대표를 뽑게 될 때도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공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여당 내에선 대통령이 그 공을 제대로 다루는가 이런 네.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태도, 대응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이종섭 대사 문제나 의정 갈등 같은 문제를 놓고 네. 여당 내 인사들이 대통령실의 불만을 대놓고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네. 이런 흐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특히 주목해봐야 할 점은 지금 범야권이 190석을 넘게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당에서 10표 미만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법률안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네. 당장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추진 의사를 대놓고 밝힌 만큼 네. 이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개헌선을 넘나드는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민주당은 어떨까요? 아까 뭐 같은 압도적 과반 의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한 추진력을 좀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민주당은 일단 당초 목표로 세웠던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져온 만큼 네. 고무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번 압승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여론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히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공천으로 벌어진 파동, 또 그렇게 들어온 후보들의 막말 등으로 인해 더 얻을 수 있었던 의석을 손해본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또 반면 여당은 오히려 이번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쇄신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로 국정을 심판한 시민들은 이제 거대 야당에 대한 평가도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으로선 향후 차기 정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남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